자, 우리 3단원으로 한번 해보자. 3단원. 3단원인데, 자, 여기가 어디 파트냐면, 유전자와 형질 발현이라는 말이야. 형질 발현.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제목부터 조금 설명을 하고, 자,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유전자와 형질 발현이란 말인데, 형질이 뭐야? 형질이 뭐라고 그랬어? 뭐의 약자야? 형태나 성질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그걸 표현형이라고 하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제 발현되는 거. 그러니까 표현형이 보이는 걸 이제 형질 발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형질이 발현될 때 유전자는 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 어떤 정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유전 배우고 있잖아. 선생님이 쌍꺼풀이 있는 거, 쌍꺼풀이 없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쌍꺼풀이 있고 쌍꺼풀이 없는 거. 보조개가 있고 없는 거는 다 유전자 때문이지. 그럼 유전자는 우리 몸에 어떤 특정 물질로 발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특정 물질이 뭐냐고. 그치, 그건 유전자잖아. 그러니까 그게 뭔가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키든지 피부색이든지 그게 다 어떤 물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이거 처음 설명 안 했나? 유전자는? 와. 얘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탄수화물이나 지방하고 지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기설, 방금 아까 얘기했잖아. 그 염기설이든 뭐든지 그 유전 물질은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단백질. 그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쌍꺼풀이 있을지 없을지, 보조개가 있을지 없을지, 뭐 기타 등등. 귓불이 부착형이든 불량이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홍채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키라든지 몸무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느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그 말이야. 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그럼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알았을까? 아니 몰랐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일 처음에 1928년 몰라도 돼. 처음에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하지.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무슨 식으로 실험하냐? 폐렴쌍구균이라는 그 세균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요. 자, 이게 뭐가 있냐면 비병원성인 알고. 비병원성이라는 게 뭐냐? 병원성은 뭐고? 아주 간단해. 병원성이 들어가면 죽고 비병원성이 들어가면 병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지 않은 성질을 가진 R형균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을 일으키는 S형균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R하고 S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뭐의 약자인데? 단어의 약자. 무슨 단어인 것 같아? SR 거기 말고 RS가 뭐야? R. 자, R은 뭐의 약자냐면 러프의 약자야. 러프하다의 러프. 자, S는 뭐겠냐? 러프의 반대가 뭐야? 서프야. 서프는 그거 아니잖아. 서프는 모의고사 이름이잖아. 서바이벌 프리미엄을 서프라고 하고 서프 뒤진다. 갑자기 서프가 왜 나와? 아니 러프 뜻이 뭐야? 되게 무식하구나. 거칠다. 거칠다의 반대가 뭐냐고? 섹시라고? 그럼 섹시의 반대는 언섹시 아니야? 섹시하지 않다. 오 하지 말고. 야, 그럼 부드러운 거고. 소프트의 반대는 하드잖아. 나 미치겠다. 러프의 반대는 뭐야? 안 거칠다가 뭐야? 스무스지. 와, 이것들 봐라. 이거 스무스지, 스무스.
맞잖아. 이거 스무스하다. 부드럽니까? 매끈매끈하다. 스무스. 균이 있잖아. 얘는 R형균은 뭐냐면 거칠어.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거칠어 표면이. 근데 얘는 똑같이 쌍구균이거든. 근데 여기 안에 피막이 달려 있어.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 이거 보호막이야. 그래서 스무스해. 굉장히 매끈하다고. 근데 이거 이 매끈한 면이 보호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병원성이야. 왜? 생물 안에 들어가도 걔가 못 죽여. 그러니까 얘는 스무스 S형균이 들어가면 죽고, 러프한 균은 어때? 보호막이 없으니까 얘가 병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R형균이 있고 S형균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알았어. 근데 그리피스가 대단한 게 뭔 줄 알아? 봐봐. 그리피스가 대단한 게 뭐냐면 갑자기 살아있는 R형균에다가 갑자기 죽은 S형균을 넣어줘 봤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는 뒤졌으니까 상관없고 얘는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병을 일으켜 안 일으켜? 안 일으키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추정을 한 거지. 그리피스. 죽은 S에 뭐가? 어떤 물질이 살아있는 R을 뭐로 바꿔? S로 바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어떤 물질일까? 야, 우리 결론을 아냐? 여기 나왔잖아. 유전자겠지. 죽은 S의 어떤 물질은 알아. 근데 이제 그리피스는, 자,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 밑줄 박스. 형질이 전환됐다,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질이 바뀌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어떤 물질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리피스는 몰랐다는 얘기야. 거기다 적어. 모름. 그리피스는 몰랐어. 근데 그게 유전물질이었겠지. 그러니까 죽어있는 S의 특정 물질이 살아있는 R을 뭐로 바꿔? 살아있는 S로 바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피스가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지. 왜냐면 왜 살아있는 R하고 죽은 S를 왜 같이 넣어보냐고. 이게 이제 과학적 상상력이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 이거 이제 그리피스의 첫 번째 실험이고. 자, 이제 두 번째. 그리피스 말고 이제 에이버리라는 사람이, 어리버리 말고 에이버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또 실험을 해봐. 자, 실험을 여러 가지고. 그러면 에이버리, 자, 다시 얘들아, 그리피스는 첫 번째 나온 사람이야. 이제 두 번째는 에이버리가 1944년. 시간이 좀 지났지. 이 사람이 그리피스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물질이 과연 뭘까라고 이제 실험을 해본 거야. 어떤 물질이. 그러면 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 유전물질이 뭔지. 그러면 유전물질이 처음에 몰랐을 경우에는 뭐를 유전물질이라고 생각했을까? 생체 구성 성분이었을 거 아니야. 야, 그럼 너희들은 우리 몸에 물이 많으니까 물이 유전물질일 거야. 그렇게 상상할 것 같아? 물이? 아닐 것 같은데. 물은 너무 많잖아. 그리고 구조가 너무 단순하잖아. 구조가 뭐 할수록 유전물질일 가능성이 많아? 그렇지. 복잡할수록. 물은 H2O잖아. 아주 단순해. 그러면 우리가 강물 가면 야, 이거 다 유전물질이야 막 그렇게 생각할 게는 좀 무리가 있잖아. 바닷물은 다 유전물질이니? 물인데 대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물이지만 물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찾다 보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 탄단지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유전물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NA. DNA 말고 또 뭐가 있어? RNA. 그렇지. 이 5가지로 이제 실험을 해본단 말이야. 자, 이 실험을 한번 해볼까? 자, 첫 번째. 봐봐. 자, 지금 이게 뭐냐면 똑같아. 자, 실험을 봐봐. 얘들아. 살아있는 R에 죽은 S를 똑같이 이제 실험을 하는데, 자, 여기 책을 봐봐. 선생님 봐봐, 선생님. 자, 이 단백질 분해 요소를 여기다 집어넣어. 죽은 S에다가 단백질 분해 요소를 넣으면 죽은 S에 있는 단백질 다 어떻게 될까?
다 파괴가 되겠지. 그럼 만약에 단백질이 유전물질이면 얘가 바뀌어 못 바뀌어? 안 바뀌겠지. 근데 미안하지만 바뀌어. 그래서 죽었잖아. 바뀌었다는 얘기거든. 자, 다당류라는 얘기는 뭐냐면 탄수화물이야. 여기에는 탄수화물을 다 분해를 시키겠대. 그러면 만약 유전물질을 탄수화물로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 그러면 유전물질이 탄수화물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도 상관이 없잖아. 바뀔 거야. 그러면 어때 얘가? 그대로 살아있는 알이 뭐로 바뀌어? 여기서 살아있는 S가 되고 여기도 살아있는 S가 그대로 되겠지? 죽어. 자, DNA 분해 요소. 야, DNA를 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자, 죽은 S의 DNA가 분해가 되면 살아있는 R이 살아있는 S로 바뀌어 못 바뀌어? 못 바뀌지.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살아있는 뭐가 존재? R이 되니까 얘는 비병원성이라서 생존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자, 마지막. RNA는 여기서는 유전물질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그대로 똑같이 살아있는 S가 돼서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에이버리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는 거야? 형질 전환하는 물질이 뭐다고? 죽은 S의 밑줄, 박스.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 증명한 거야. 자, 첫 번째 그리피스는 얘들아 못 알았어. 그러니까 그리피스는 살아있는 알에 죽은 S를 집어넣어서 죽은 S의 어떤 물질이 살아있는 알을 살아있는 S로 바꿨다라고 추정만 했을 뿐인데 그걸 에이버리가 일일이 분해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한 거지. 그래서 원래 어떤 문제 또는 참고서에 보면 단백질, 다당류, 지질 분해 효소를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질 분해 요소를 넣다고 하더라도 알 수는 없죠. 지질 분해 효소를 넣어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자, 그게 이제 에이버리 실험이었다는 거. 한마디로 뭐냐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DNA가 유전물질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1944년에 확인을 한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실험이야, 얘들아. 1952년에 허쉬와 체이스 실험이라고 했어요. 이거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는 또 다 정리를 해줄게. 이제 허쉬와 체이스는 뭐냐면, 자, 이거 본 적 있어, 없어?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 우리 생명과학에서 첫 번째 단원에 박테리오파지 나오잖아. 자, 얘는, 자, DNA 바이러스거든.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는 유전물질하고 단백질밖에 없어. 그래서, 자, 그러면 단백질에는 여기 보면 황이 있지, 황. 자, 그 다음 DNA는 단백질이 없는 인이 있어. 동그라미. 자, 여기다가 표시를 해준 거야. 자, 혹시 기억나는지 몰라. 자, 바이러스가 숙주 안에 들어갈 때 다 들어가니, 뭐만 들어가니? 머리만 들어가 아니면 대가리만 들어가? 뭔 소리야? 얘들아, 바이러스가 숙주 안에 서 이제 증식하잖아. 그럼 다 들어가서 증식이 아니면 유전물질만 넣어줘. 유전물질만 넣어주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박테리오파지가 이렇게 생겼어. 대충 이렇게 쓸게. 이게 박테리오파지야. 자, 노란색은 뭐라고? 단백질이야. 붉은색이 뭐? DNA야. 그러면 이 노란색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 자, 잘못 썼다. 단백질이라서 35. 그래서 원래 황은 질량수가 35가 아닌데 방사성 동위원소를 색칠을 해줘. 자, 그 다음에 이 붉은색은 뭐 해줘? 인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해주는 거야. 됐지?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해주는 게 아니라 35S와 그냥 DNA. 이게 첫 번째 실험이지. 그냥 DNA와 35S로 껍질. 그러면 새로운 파지는 35S하고 상관이 있어? 상관없어? 그렇지, 상관없어. 그래서 결과가 뭐야? 방사능이 검출이 안 된다. 왜냐면 DNA가 중요한 거니까. 두 번째 봐볼래? 자, 두 번째 실험에서는 32P 플러스 어때? 그냥 단백질이야. 32S 그냥 DNA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32P가 방사능에 어때?
방사능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검출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단백질이 박테리오파지의 단백질은 상관이 없고 뭐가 상관이 있어? DNA가 그 다음 세대의 유전물질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얘기지. 그치? DNA만 대장균 속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 그리피스는 DNA 존재를 알았다 몰랐다 얘들아? 몰랐다. 근데 에이버리와 허시체이스를 통해서 DNA가 유전물질임을 확인을 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지. 자, 그게 지금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DNA 구조와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DNA를 헥산입니다. 헥산의 기본 단위를 뉴클레어 타이드라고 얘기를 해. 그 뉴클레어 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하나씩 있는 거. 하나. 됐죠? 자, 인산과 당. 이 당을 무슨 당이라고 해요? 데옥시 라이보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왔지? 데옥시 라이보스. 디옥시 라이보스. 그래서 당의 이름을 이게 몇 탄당이냐면 5탄당이거든. 그래서 RNA를 구성하는 당은 라이보스가 있다. 그래서 라이보스하고 디옥시 라이보스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염기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이 있어. 이게 DNA 거고 RNA는 얘들아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라는 게 있지. 유라실. 이것도 배운 적이 있죠. 어디서 배웠냐? 통합과학 때 배우지 않았어? 어쨌든. 자, 그러면 이 헥산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DNA 입체 구조를 한번 봐보죠. 자, DNA가. 자, 이 DNA 입체 구조가 뭐라냐면 자, 여기서 한번 봐보자. 자, 이중나선 구조라고 해요. 이걸 무슨 나선? 이중나선 구조가 됩니다. 이중나선.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생님이 그리면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염기야. 염기. 자, 염기를 뭘 쓸까? 여기 아데닌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됐죠? 자, 이거 1번이야.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여기가 5번. 이렇게. 5번. 이렇게. 그래서 5번이 뭐가 있냐면 5번이 인산이 붙어 있어요.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 1번에 염기가. 그 다음 5번에 인산이 붙어 있어. 이게 뉴클레오타이드 구조야. 얘가 당연히 5탄당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아마 산소가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3번이 또 있습니다. 3번하고 밑에 또 하나만 그려줄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3번하고. 그 다음 또 여기가 뭐야? 구아닌. 그럼 또 이게 뭐냐면 인산이 되지. 됐지? 그럼 또 이 밑에 또 이게 한 나선이야, 한 줄이야. 이해되니? 자, 이게 한 줄이야. 이게 한 줄이 쭉 있고 반대쪽에 있지. 뉴클레오타이드가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쪽에 또 우리가 이게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아데닌은 누구하고 결합을 해? 타이민하고 이중 수소 결합을 하고 이중. 여기 보면 이중. 그다음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몇 중 수소 결합을 해? 3중 수소 결합을 하는 거야. 여기서 자, 2중 수소 결합과 3중 수소 결합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2중 결합, 3중 결합 얘기하거든. 자,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야? 타이민이 결합되고 여기다 뭐가 결합되니? 구아닌이 결합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구조를 잘 봐봐. 그럼 반대쪽에는 뭐냐면 반대쪽은 이렇게 생겼어. 얘가 뒤집어져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나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돼? 그럼 얘가 뭐가 돼? 1번, 그 다음 2번, 여기가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5번은 이렇게 했죠. 잠깐만. 이렇게 여기서 5번이 되는 거죠. 여기가 4번이 되는 거고.
자, 1번 탄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하나 더 그려야 되나? 나 힘든데. 이렇게. 여기서 얘가 5번, 1번, 2번, 3번. 됐지? 여기가 3번. 자,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자, 이중나선, 자, 이중나선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합되어 있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이해됐지? 자, 봐봐. 자, 선생님이 굳이 당에 있는 탄소 번호를 선생님이 얘기해줬지. 1번 탄소, 2번 탄소, 3, 4, 5번이잖아. 그러면, 자, 왼쪽 봐봐. 왼쪽은, 자, 기준으로 여기가 5번 탄소 자리지. 아래쪽이 몇 번 탄소야? 3번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5번 탄소하고 3번 탄소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반대쪽은 어떻게 돼? 여기가 3-가 되고 여기가 5-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거나 보잖아. 여기 나오는 5-와 3-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돼? 3-와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배운 적이 없지. 자, 이게 역평행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어떻게 결합돼 있어? 5-5-가 아니라 5-3-, 5-3 이렇게 결합이 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제 반대쪽은 이제 뒤집어서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자, 당연히 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깥쪽에 있고 염기가 안쪽에 있어. 왜냐하면 염기가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수소 결합을 하는데 아데닌하고 타이민은 이중 결합. 얘네들은 3중 결합으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폭이 나와 있는데 뭐 DNA 이중나선 폭은 여기가 한 폭이 얘들아 2나노미터 정도 된대. 그리고 길이가 3.4 여기 폭이 이 폭이 2나노미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4. 한 바퀴씩 회전한다. 그래서 이 한 바퀴가 몇 개냐면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치? 오케이? 그래서 한 바퀴씩 회전할 때. 그러니까 회전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바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바퀴야.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밑줄. 얘들아, 한 회전에 몇 개의 염기쌍이 존재? 10개의 염기쌍. 자,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10개의 염기쌍이니까 몇 개의 염기야? 그렇지, 20개의 염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20개의 염기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DNA 입체의 구조를 설명한 거야. 됐어? 자, 아주 간단해. 이거 지우고. 이거 지워도 되지? 얘들아. 자, 얘네들은 무슨 구조라고? 역평행 구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DNA는 한쪽이 5-면 반대쪽이 뭐가 되는 거야? 3-가 되고 여기가 3-가 되면 5-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데닌은 누구하고 결합을 해? 타이민하고만. 구안인은 사이토신하고만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요게 이제 중요하죠. 이걸 이제 역평행 구조.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까? 탐구 포인트에. 자, DNA 염기 조선을 한번 보자. 다음은 사람이나 닭, 대장균 효모에서 DNA를 추출한 후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의 팀의양을 분석을 했다라고 돼 있지. 자, 특별히 우리가 염기, 여기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염기의 종류를, 자, 하나는 무슨 계라고 하냐면 퓨린 계가 있고 피리미딘 계가 있어. 자, 외우기 쉽게 설명해 줄게. 피리미딘 계하고 퓨린 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네 가지 염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피리미딘,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 피야, 피. 얘들아, 피가 나지. 그럼 병원 가서 뭘 찍어야 돼? CT 찍으면 돼. 그래서 사이토신하고 타이민은 피리미딘계야. 그럼 퓨린계는 뭐야? 아데닌과 구아닌을 우리가 퓨린계라고 하는 거지. 그치? 끝. 자, 봐봐. 퓨린계, 아데닌, 구아닌. 자, 피리미딘계, 사이토신과 타이민이 있어. 그래서 자, 사람의 경우에는 아데닌이 30.9%지. 그럼 아데닌은 누구하고 결합한다고 했어? 타이민하고 결합한다고. 그래서 비슷해.
간단하지? 그 다음에 구한이하고 사이토시는 또 어때? 비슷해. 근데 퍼펙트하게 같지는 않아. 됐죠? 모든 생물이 다 그렇죠. 왜? 이중나선 구조라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됐지? 자, 밑에 거 한번 봐볼래? 그러면 당연히 A하고 T는 어때? 선생님 뭐라고 했어? A는 누구하고 결합한다고? 아덴이는? 타임이라고 결합하니까 얘는 다 1이래요. 퍼펙트하게 1이 되진 않지만 거의 1에 가까워. 그 다음에 G, C도 서로 3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도 그냥 1에 가깝지. 그치? 얘도 1에 가깝고 얘도 1에 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아데닌은 누가 결합하면 됐어? 얘하고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도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계산하는 게 조금 있어. 별거 아님?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덴이라고 타이민이 1대1, 구안이라고 사이토신도 1대1로 나타나는 이 염기서열의 이제 비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3번 한번 가볼래? 3번. 자, 무슨 실험을 하고 되어 있냐면 자기복제 실험이라고 되어 있어. 자, 자기복제 실험. 자, DNA가, 자, 여기 1958년 메셀슨과 스탈이라는 말이 있는데, 몰라도 돼, 지금은. 자, DNA가 어떻게 복제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보통 무거운 질소와, 보통 질소와 무거운 질소. 자, 하나를 이제 무거운 질소를 우리가 중질소라고 하거든. 여기 보면, 보통 질소를 14, 무거운 질소를 이제 15, 질량수가. 그러니까 더 무겁지? 실험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실험하는지 한번 봐보자. 자, 우리가 보통은 14야.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대장균 안에 N15로 표시된 염화 암모늄을 이제 집어넣고 여러 세상 이렇게 배양을 해버리면 그 대장균의 DNA가 오로지 무거운 15로만 되는 거야. 잘 봐. 자,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 자, 원래는 14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15N으로 된 이중나선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만들어 버렸다고. 원래 14인데.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만들었어. 그렇죠. 만들었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G0라고 해요. 제너레이션 제로. 보여?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보통 암모늄으로 하니까 보통 암모늄이라는 거야. 15가 아니라 14NH4Cl로 이제 배양을 할 거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자, 원래 15N 보이지? 얘가 찢어져. 자, 그 다음에 14N은 선생님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14N이 이렇게 붙어요. 됐어?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G1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너레이션 1세대. 자,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왔지. 반보존적 복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제목이 반보존적 복제야? 절반이 그대로 보존이 되지. 절반은 보존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중나선 구조가 있으면 그 중간을 끊어서 한 선은 그대로, 나머지 한 선은 그대로 한 다음에 나머지 새로운 선만 새롭게 만드는 거야. 이걸 반보존적 복제라고 얘기해. 자, 또 해보자. 자, G2 해볼게. G2를 하게 되면 어때? 자, 이제 15만 쓸게요. 15. 이게 G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14, 14. 전부 다 이제 절반이 보존됐잖아. 그러면 새로 들어간 건 다 14잖아. 그러면 14가 되는 겁니다. 14가 되고, 14가 되고, 14가 됩니다. 보여? 그러면 15, 14 비율은 1이고, 14, 14 비율이 각각 두 개씩 돼서 1대1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G0야. 얘가 G1이고,
자, 얘는 G2G. 됐죠? 자, 이게 뭐냐면 항상 반은 보존이 되면서 복제가 된다. 이해돼? 이걸 반보존적 복제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는 G2, G3, G4까지 나옵니다. 알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 뒤에 거 이제 또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요거 이제 증명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DNA 복제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 DNA가 각각 주형으로, 그러니까 각각 주형은, 이 주형의 뜻은 뭐냐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원본으로 작용한다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반을 그대로 보존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거 주형에서 새롭게 붙는다고. 이거를 그래서 똑같은 DNA가 생기는 거. 그래서 이제 복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DNA가 원래 사슬의 염기 수소 결합이 먼저 끊어지겠지. 아데닌, 타이민, 그냥 구안이 쌓인 이게 가운데 있는 거. 수소 결합은 가볍게 끊어져. 끓이면 돼. 온도만 높이면 끓여지거든. 그래서 이제 끊어진 사슬이 이제 벌어지면서 자 봐봐. 요 그림을 설명을 하면 원래 요렇게 해서 이제 결합이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벌리겠죠. 자, 여기가 5-입니다. 여기가 3-예요. 5-니까 얘가 3-겠지. 자, 그 다음에 뭐야? 5- 이렇게 되겠지. 보이지? 자, 지금 여기는 끊어져 있는 상태고 여기는 아직 붙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봐봐. 자, 이중나선 구조가 있잖아. 여기서 다음 시간에도 설명했죠. 이중나선 구조가 한꺼번에 다 풀려서 한꺼번에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풀면서 복제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자,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풀어주잖아. 그럼 여기서 풀어주는 효소가 따로 있어, 얘들아. 여기서 풀어주는 효소가 따로 있어. 풀어주는 효소가 따로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주는 효소가 따로 있어. 자,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만 하고 있냐면 자, 붉은색으로 해볼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붉은색은 새롭게 DNA를 만들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만들겠지. 그럼 왠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잖아.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아.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새롭게 복제하는 게 뭐냐면 3번이야. 별표 치고. 항상 어디에서 어디 방향으로. 5-에서 3- 방향으로만 얘가 복제가 돼. 자, 그러니까 여기 봐봐. 자, 여기서는 여기가 5-고 여기가 3-지. 그러니까 5-에서 3- 방향으로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괜찮아. 풀려가면서 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복제가 되면 여기는 3-에서 5-가 되면 안 된다고.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만 돼? 항상 어디에서 5-에서 3-.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봐. 이렇게 되면 5-, 3- 괜찮지. 그러니까 이 정도 열리면 만들어. 또 이 정도 되면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쪽은 쭉 가도 되고 한쪽은 어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왜? 이 복제 방법을 준수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 오른쪽과 같은 이 방법을 자 오른쪽은 어떻게 복제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죠. 오른쪽은 연속적 적어놔야 돼. 오른쪽은 연속적 복제를 하고 있고 왼쪽은 어떻게 되고 있니? 불연속적 복제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불연속적 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림이 나와 있잖아. 여기가 5-, 3- 이렇게 되니까 찔 되고 여기는 쭉 가겠죠. 여기를 이제 연속적 사슬 또는 불연속적 사슬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는 여기를 이제 붙여줘요. 효소가. 그래서 풀어주는 효소, 붙여주는 효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지금 새로운 염기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어주는 효소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DNA 중합 효소가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DNA 중합 효소. 파란색으로 해볼까? 여기서 여기가 DNA 중합 효소, DNA 중합 효소, DNA 중합 효소, DNA 중합.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DNA를 계속 만들어준다는 거.
자, 그러면서 얘가 이제 풀면서 올라가면서 계속 새롭게 올라가면서 두 개의 나선이 이제 복제가 돼요. 복제는 언제 한다고 그랬어? 기억나? 복제는 언제? S기 때 하잖아. S기 때 이걸 한다고. S기 때 얘네들을 이렇게 할 거라고. 자, 뭐 대충 여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원래 5-3- 그걸 우리가 역평행 구조라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 역평행 구조.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진도는 뭐 여기까지.